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6분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이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예, 헌재가 결론을 이번 주에는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선고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그 단계에서는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의 변호권까지 침해한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를 냈지 않습니까? 예. 뭐 증인들의 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뭐 초단위로 제한을 해가면서 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해명을 하겠다 그런 발언 기회도 박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증인 신문 신청을 하면 그것을 막 저지하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그것을 당사자가 법정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해야만이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를 막 채택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빨리 해서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이고 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평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느니 무슨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네.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뭐 8대 0으로 만장일치 결론을 낼 거다는 민주당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지고 현재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내지 쟁점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쟁점 정리가 되어야 평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표결을 통해서 몇 대 몇으로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각하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 단계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졸속적으로 이 심의를 하고 심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관계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서 사실관계 확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론 종결을 해놓고는 정작 선고를 못하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예. 이런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지금 쟁점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바보들일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램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그럴듯한 근거들을 갖다 붙여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졸속 재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말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난주에 선고가 나왔다 그러면 다소 빠르고 졸속이다라는 주장이 가능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이번 주에 나오면 더 이상 졸속이라는 비판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서 설령 다음 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졸속이 아니고 오히려 이 결과가
빨리 나와주는 게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이런 길이다라는 부분으로 전 뜻이 모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런 시점쯤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가 진행 중인데 예. 뭐 오늘 발표를 할지 혹은 다음 주로 넘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야의 반발이 최소화되는 시점쯤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예. 평결을 그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요.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나서 극우의 반발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사실 장악하고 부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국민들의 분열을 더 이상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조금 시기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예.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의 희망 섞인 예측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나오는 어떤 추측, 뭐 어떤 그 예상들 이런 네. 것들도 모두가 다 근거가 없는 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네. 졸속이란 말은 제가 심리를 졸속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천천히 충분히 했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변론 기일도 한두 번 더해서 심리하고 그래서 충분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사전에 교감도 이루고 예.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졸속 심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와서 지금 변론 종결하고 아직까지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졸속 심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극우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사생결단으로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하는 극좌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자꾸 극우하면 극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비지 마시고요. 반론 있으신가요? 네. 졸속 주장을 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일관된 모습이었었고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 잠시는 잦아들었으나 헌법재판소 처부수자라는 말을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졸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고가 지금 애초보다 조금 지연되면서 예측과 조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고 평의는 지금 진행 중인데 공식적으로 명확히 어떤 쟁점 때문에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선고기일이 적어도 오늘 이제 공지가 돼야 뭐 금요일 날 이제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인데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예측을 못하죠. 지금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평의 끝나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전날 오후 5시 몇 분에 5시 40분쯤에 예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빨리 한다라는 것은 졸속이 아니라 혼란을 그만큼 줄여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빨리 모으시고 정리를 해서 적어도 이번 주는 안 넘어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헌재 압박은 사실상 여당이 좀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야당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근데 이제 신속한 판결은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도움이 되니까 저런 주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변론이 재개되고 그리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만이 그분도 판결 선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변칙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한 달 가량 걸려야 증거조사를 다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뭔가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에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즉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는 재판관 수가 6명에 미달한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그 민주당 측하고 교감이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철규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측의 그 탄핵 대리인단이 김희수 변호사와는 사실 직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판결 선고를 빨리 하라고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지금 현재 선고했다가는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선고가 늦어지면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이것과 똑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혼란의 연장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그 김용민 의원의 해명인데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그 판결을 끌고자 하는 뭐 이런 의도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3월 26일 날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얼른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너무 신속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다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좀 바꾸지 마시고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모습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일관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의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 최상목 대행을 강력히 경고를 한다면서 오늘 이제 시한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최후 통첩을 여러 번 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선고를 해라. 즉 자기가 지금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26일로 잡혀 있고 이것이 당연히 그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럼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이 완전히 박탈되어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결국은 후속 재판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그런 사건들. 그러면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선고를 하면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 네,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이 안 되는 게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의무예요. 헌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법은 국회에서 300명에서 만들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안 지키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헌법을 지켜라 라는 촉구인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은 별개인 겁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끌어진다라는 결론을 냈으면 진작 임명했겠죠.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반론을 하는데요.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지금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선고되면 무조건 기각될 거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최상목 예. 대행도 자기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에 반해서 헌법재판관을 무려 2명이나 임명해 두었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그분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두는 것이 그게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제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좀 빨리 하라고 그것도 이야기하세요. 아, 잠깐만, 제가 해야지 공평합니다.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재판관 뭐가 상관이 임명하고. 없습니까? 아니, 저 참고 들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대행이 권한을 이용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예. 왜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야말로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은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갈리면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현장 최고위를 주재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발언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네, 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냥 잘 들었죠. 뭐 원래 저런 분 아닙니까? 형수님한테도 쌍욕하고 자범 수준으로 전과도 많고 그런 분이 늘 저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참고 계셨을 뿐인데 그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이 되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가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 위중교사 사건, 그리고 뭐 대장동, 백현동 오만 사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징역 그 형을 선고를 얼마를 받을 건가 생각하면 또 그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부지사던 그 부지사의 선고형이 9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주범이 지사인데 이걸 생각하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이성을 잃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딴 자리도 아니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은 오늘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성을 좀 되찾기 바랍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복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군사 반란에 해당되는 계엄에도 가만히 있고 서부지법 폭동에도 가만히 있었던 국민의힘이 작은 흠거리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기회 잡았다 이런 모습인 거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요. 전체 그 발언이 이제 모두 발언 준비된 발언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추가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자가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최상목 대행은 현재도 현행범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현행범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단 한마디 몸조심해라. 요 단어만 뺐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인데 예. 몸조심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표현에 있어서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계엄도 방조하고 군사 독재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 감았던 집단이 이런 작은 단어의 실수를 가지고 신났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떻게 생각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헌법을 안 지킨다고 뭐 무슨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재판을 무려 11개 제목으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이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고 자기 저 재판도 좀 잘 받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몸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저 뒷골목에 불량배도 그런 소리 요즘 잘 안 해요.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몸조심해라라는 발언이 조금 많이 나갔다, 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집단으로부터 린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아들 둘까지도 탈탈 다 털렸어요.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선거법 재판 뭐 유죄가 나온다고 확신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도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을 때린다? 저는 역사상 못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탄압받고 있고 탄압 힘들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수용해요. 과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토론해 나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의 이런 그 주고받기 토론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토론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이 안 되는 대꾸는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듣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즉각 취소를 하고 좀 사과를 하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과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다른 모든 발언은 잘못된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할 땐 과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어떤 토론을 다루면 또 신난다고 진실성이 없다 뭐하다라고 하면서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했던 행태를 보면 뻔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오랜 시간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뭐 언론에서도 아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신났다는 듯이 떠들어대던데 저는 민주당의 대표나 또 민주당 관계 인사들이 말씀을 조금 더 조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예측하는 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이따가도 뭐 주제가 있던데요. 민주당 자체 내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의원들도 많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그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뜻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발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여권 잠룡들도 이 대표 발언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 홍준표 시장은 감옥이나 가라 이렇게 SNS 글을 올렸거든요. 이 대표가 이런 반응 예상 못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좀 이성을 상실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복경 의원님 굉장히 점잖은 분으로 늘 알고 존경하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뭐 보수 언론에서 신났다는 듯 떠들어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이나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언론에서 신났다는 듯 떠들어대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탄핵을 하고 그냥 기세를 올리고 지금 곧 정권이 넘어갈 것 같고 하니까 아주 그 신났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뭐 집단적으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성을 찾으셔야지 원내 일당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실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돌아가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래 싶으면 그러면 판결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혼란 상태를 중단시키는 게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요 차라리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하라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유불리를 따지거나 저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이렇게 몸조심이나 하라 탄핵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탄핵이 됩니까? 최상목 대행 탄핵하려면요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탄핵이니까 또 200석 이상의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 가서 또 그거 갖고 또 다툴 거 아닙니까? 줄 탄핵이 계속돼 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가 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파장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됐던 이제 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부분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저녁에 비상의총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것들이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충분히 주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강행하자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뭐 예단할 수는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수 좀 두고 보자라는 예. 의견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보고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계엄 사태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 계엄 사태 때문에 한미 공조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로지 야당 탄압하고 민주당은 모르겠어 이재명만 잡으면 돼 이런 자세로 현 정국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헌법을 정면으로 대놓고 어겨가면서 정부를 운영하는 지금의 그 대행의 대행 정부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은 좀 지켜가자.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를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근데 그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더 얕고 오히려 더 값어치 없는 이런 비판처럼 들립니다. 예. 자, 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을 강행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민주당 내에서 탄핵하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첫째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줄탄핵,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결 정족수가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했지만 제적 3분의 2가 그 표결에 그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이 탄핵에 동조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탄핵이 안 될 게 자명한데 민주당이 화풀이 한다고 또 탄핵 발의했다가 부결되면 그 또 후폭풍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말로는 저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뭐 몸조심해라 이런 소리나 하면서 지금 화풀이는 하고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예. 못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추가 탄핵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의총에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뭐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이 주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찬반은 저희가 몇 차례 토론했었습니다. 예. 뭐 반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요하게는 오늘 저녁 이제 9시에 저희가 의총을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선고 일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결국 장기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마은혁 탄핵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오늘 오후에 늦게라도 선고일자가 좀 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의총이 짧게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번 주말을 어떻게 넘길 건지 다음 주를 어떻게 맞이할 건지에 대한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헌법을 위반해라 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면 적어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정당이면 헌법을 어겨라 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마은혁 탄핵보다는 선고 일정에 좀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는데 마은혁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 탄핵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 실수했고요. 선고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켜라 네. 라는 주문이고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헌법재판소 선고일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좀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 시간이 아직 뭐 1시간 20여 분 남은 상황이라 좀 더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잠룡들이 공교롭게도 어제 대구 경북 TK를 찾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 관해 이런 인터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꽤 오랫동안 저희 정치를 뭐 가시밭길에서 돌밭길에서 어렵게 한 건 사실이죠. 결국 화두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걸로 모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그분들 눈에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프레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돌 서방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에서 연조선의 문제라도 이런 건 좀 나중 문제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어떤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중도 확장성은 있지만 정통 보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돌파가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우선 유승민 의원은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프레임이 사라질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조사가 나옵니까? 아마 그 전체적으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유승민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중도층에 무슨 그 자신이 확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쪽에서 보면 뭐 그래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니까 좀 인기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누가 나왔으면 좋겠나 할 때는 조금 선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 진영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고 거기다가 무슨 자꾸 옳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옳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길로 가던 대가로 내가 배신자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전부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먼저 성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께서도 사실 대구에 가서 굳이 이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분들은 어쨌든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가셨을 때 어제 아마 간 것으로 아는데 강의 들은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강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경북대학교에 지하 통로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을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대표의 유죄가 선고가 되면 대권을 접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유승민 전 의원 생각이고요. 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겨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 탄압이죠. 세상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고 자기 경쟁자를 온 가족을 탈탈 털어서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의 그 민주주의 다양성 조사 연구소 이쪽에서 대한민국을 군사 독재를 향해 가는 나라로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었는데 이제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끄러움이에요. 게다가 또 한미동맹에서는 민감 국가로 우리가 지정이 돼 있고 이런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한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당하게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이런 정치 상대방을 탄압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을 해줄 때 본인의 정치 길이 옳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내가 옳다 그러고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싹 뒤로 빠지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지가 안 되는 뭐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당당하다면 여야 그리고 경쟁자 따지지 말고 바르게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평가를 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좀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죠. 오는 26일 이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비판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경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의 그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무슨 실형을 때렸다 앞에 그 중형을 때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 판결 선고한 것은 법원이거든요. 법원이 무슨 정치 탄압을 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건 좀 잘못이고요. 그리고 다만 유승민 의원이 무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대권 도전을 접어야 된다 이래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법원 선고가 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집에 가시고 끝나야 되는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열심히 대선에 나오셔야 또 우리 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분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분이 나와서 대선판에 참 국민들이 그 어떤 판단할지도 지금은 민주당이 기세를 올리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아서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하지만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요. 특히 지금 그 탄핵 심판이 언제 선고가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면 4월 달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뭐 넘기지 않더라도 4월 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로 선출을 해놓고 한참 대선 운동을 하고 후보 등록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하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좀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민주당에서 준비된 대응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3심까지 결론을 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심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예. 그 결과는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 대응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그러면 그냥 두면 되죠. 아유, 출마하시라. 그리고 대법원 판단도 천천히 하시라. 그러면 되는 건데 대법원 판단은 막 빨리 하라고 그러시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하지, 난리라뇨. 저기 토론에서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 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 말을 똑바로 그냥 하셔야지.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 그냥 계십시오. 그러니까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자, 일단 왜 발언을 국민의힘 듣겠습니다. 분들은 이러는지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죠. 못하겠습니다. 제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쪽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 도중에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저 말씀드리면 마무리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전에 3심 결과가 안 좋게 의원직 상실로 혹은 선거법 위반에 뭐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고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오겠죠. 그 법을 따르면 돼요. 법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쪽은 헌법을 어기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분히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